반갑습니다. 랜더스를 사랑하는 문학대스타 성재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주전 이루수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26플랜에 대한 첫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더 드는 생각이 어쨌든 이루수는 센터라인이잖아요. 센터라인에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기둥적인 선수 두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최지훈, 박성원 선수인데요.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성재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자, 이름하여 훈이 하니 스페셜로 여러분들을 찾아뵀으니, 자, 우리 랜더스 소식이라든지 여러가지 야구 소식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성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필수라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지훈과 박성원, 그들의 기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 최지훈과 박성원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지훈 선수는 1997년생입니다. 자, 체격이 180에 80kg로서 우투 좌타의 투타를 갖고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주 포지션은 외야수로 중견수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최지훈 선수. 입단은 2020년 2차 3라운드 전체 30번으로 SK 와이번스로 해서 입단을 한 선수. 그리고 박성원 선수 같은 경우는 98년 3월생이에요. 98년생으로 체격이 180에 77. 자, 투타는 똑같습니다. 둘 다 우투 좌타예요. 그리고 주 포지션은 내야수, 유격수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원 선수. 입단은 2017년 2차 2라운드 전체 16번 SK 와이번스로 해서 입단을 한 두 선수입니다. 두 선수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하죠. 이 선수들이 정말 이제 입단하는 그 시기가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좀 고졸과 대학 재학 중이랑 고졸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수들의 KBO 통산 기록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적으로 우리 최지훈 선수를 좀 얘기하고 박성원 선수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지훈 선수는 통산 기록에 792경기를 나와서 타율이 2할 7푼 7리, 그리고 안타는 818개, 홈런 36개, 도루는 156개, 통산 출루율은 3할 3푼 9리입니다. 통산 OPS 0.718로, 통산 WAR이 14.37, 그리고 통산 WRC 플러스입니다. WRC 플러스가 92.3.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선수가 수비를 봤던 총 이닝이 6,415이닝을 봤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니 조금 이제 아쉬웠던 기록적인 부분이 좀 있죠. 바로 출루입니다. 출루. 자, 출루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최지훈 선수의 올 시즌 기록만 놓고 봤을 때도 거의 풀타임적인 활약을 했어요. 140경기 나와서 2할 8푼 4리, 147안타에 7개 홈런, 그리고 통산 OPS가 0.713, WRC 플러스가 93.8입니다. WAR이 2.3으로 좀 기록을 남겼던 최지훈. 여기는 이제 타율적인 부분에서는 팀 타율 1위입니다, 올해. 네, 팀 타율 1위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 결국에는 이제 최지훈 선수가 늘 고민인 게 WRC 플러스예요. WRC 플러스가, 왜냐면 이제 전체적인 커리어로 봤을 때 WRC 플러스가 좋았던 해가 22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와이어 투 와이어 했던 그 시즌인데, 그때가 이제 WRC 플러스가 118.9예요. 거의 자신의 30%, 거의 20%, 30% 충분히 해줬던 선수인데, 아쉽게도 이제 23년, 24시즌, 25시즌에는 거의 83.4, 뭐 92.2, 올 시즌은 93.8. 평균적으로 KBO에서 보는, 전체적으로 보는 WRC 플러스의 스탯의 기준은 100이 준수입니다. 평균입니다. 평균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최지훈 선수가 늘 아쉬운 게 바로 뭐다? 출루율입니다. 출루율이 굉장히 아쉬워요. 올 시즌 출루율은 3할 4푼 1리, 통산 출루율이 3할 3푼 9리입니다. 타율에 비해서 출루율이 낮다는 거는 최지훈 선수가 그거는 조금 약간, 왜냐면 1번 타자 역할을 굉장히 했던 선수긴 한데, 그 1번 타자의 주된 역할이 과연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이렇게 결국에는 결정질 수밖에 없습니다. 클래식적인 스탯에서는 출루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1번 타자 역할이. 왜냐면 테이블 세터의 세이브 테스트 개념으로 봤을 때는 1번 타자가 출루를 해줘야 2번 타자로서 뭐 작전 야구를 하든 아니면 진짜 강한 2번으로 가든 이렇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최지훈의 출루율은 굉장히 아쉬웠다. 저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박성원 선수 좀 볼까요? 박성원 선수는 752경기 나와서 타율이 2할 8푼 3리, 안타는 694개, 홈런 34개, 도루가 47개입니다. 출루율은 3할 6푼 7리, OPS는 0.743으로써 통산 WAR이 22.14, WRC 플러스는 104.6,
수비 이닝은 5,879이닝을 했어요. 진짜 박성원 선수는 대단합니다. 올 시즌 기록만 놓고 봐도 127경기 나와서 2할 7분 4리, 124안타에 7개 홈런, OPS가 0.76으로서 WRC 플러스는 120.8입니다. 120.8이고 WAR은 5.28. 진짜 박성원은 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박성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WRC 플러스적인 기록을 다 놓고 봤을 때 이 선수는 진짜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게 2021 시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뛰는 시즌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때부터 이제 135경기 나왔거든요. 그때 WRC 플러스가 110.3이에요. 진짜 평균 이상을 해주고 있어요. 22년도에는 111.6. 그리고 올 시즌이 가장 좋은 게 120.8입니다. 23년도에는 아쉽게도 99.7, 24년도에는 104. 이렇게 했습니다만, 박성원 선수의 WRC 플러스가 높다는 거는 팀의 공수적인 그런 공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고, 그런 생산 지표, 능력들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 최지훈 선수를 놓고 봤을 때는 출루율이 좀 많이 발목을 잡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WRC 플러스가 조금 약간 낮게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두 선수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선수는 결국에는 이 기록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SSG 랜더스에게는 기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현재 좀 센터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거의 올 시즌에도 뭐 박성원 127경기, 뭐 최지훈 140경기 다 뛰었잖아요. 그 정도로 진짜 풀타임을 책임지고 있는 선수들. 자, 최지훈 선수는 특히 이제 대졸입니다. 네, 대학교 재학 당시에 대졸에 왔는데 대학교 재학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시즌 때 이제 드래프트 통해서 이제 20시즌부터 수비로서의 역할을 보여줬던 이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수비적인 첫발이라든지 수비적인 레인지라든지 캐치 능력, 송구 능력 이런 걸 눈여겨봤을 때는 결국에는 어떤 선수가 많이 생각이 나시죠? 거기 김강민 선수입니다. 김강민 선수의 계보를 이을 선수다. 박재용, 김강민 뭐 이렇게 해서 좀 이길 수 있는 선수다. 박재용 선수 뭐 중견수도 봤었고 우익수도 봤었지만, 자, 왜냐하면 그 정도로 김강민 선수가 이제 스토킹에 나와서 최근에 최지훈 선수 같이 방송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중견수의 수비 계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뭐 명진성발 박혜민 선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당당하게 얘기했던 선수가 최지훈 선수예요. 최지훈 선수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수비 범위와 파인 플레이에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자신이 몸을 던져서 허술을 할 줄 아는 선수고, 수비 범위도 굉장히 좋고, 특히 첫발 스타트죠. 반응 속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진짜 김강민 선수가 생각이 나요. 가끔씩은 아기 짐승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최지훈 선수입니다. 최지훈 선수는 거의 매 시즌 풀타임 경기를 뛰었어요. 뛰다 보니 랜더스의 센터라인의 핵심이 됐던 선수고요. 왜냐하면 최지훈 선수의 수비적인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중견수 수비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절대로 뭐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몸을 날려서 잡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진짜 어려운 타구들도 진짜 어떻게든 잡아내고 좀 쉽게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뭐 자신의 그런 신경적인 능력도 굉장히 좋고, 뭐 운동신경도 좋지만 결정적으로는 빠른 발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우리 빠른 발을 갖고 있지만 수비를 못하는 선수도 있는 반면에 최지훈 선수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최지훈은 최지훈답게 수비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격 쪽에서도 최지훈에게 부각되는 모습은 바로 빠른 발을 바탕으로 한 주루 센스예요. 주루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올해도 뭐 주루가 지금 현재 20년도부터 해서 이제 뭐 25년도까지 최지훈이 뛰었던 도루적인 기록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도루적인 기록을 봤을 때 최지훈 선수는 정말 대단합니다. 최지훈 선수는 왜냐면 도루를 눈겨봤을 때 지금 21년부터 25년까지의 평균적으로 20개 이상의 도루를 하고 있는 선수예요. 20, 22, 22, 23, 24, 25. 6시즌. 대단합니다. 그런 거로 빠른 발을 갖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루율이 좀 낮다 보니 일반 타자로서의 역할이 늘 고민이 되는 선수는 바로 이 선수, 최지훈 선수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반 타자로서 결국에는 시즌 후반에 누가 했습니까? 바로 이 선수가 했죠. 박성원 선수입니다. 박성원 선수. 박성원 선수가 했는데, 박성원 선수가 했습니다만 최지훈 선수가 시즌 한 중반 때까지 1번 타자 했다가 결국에는 그 타격적인 지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최지훈이 엄청나게 부진을 겪으면서 여기는 6번, 7번까지 내려가는
상황들을 좀 보게 되었죠. 자, 최지훈 선수가 만약에 일반으로 돌아갈 거면 결국에는 출루적인 능력을 조금 어떻게든 자신이 연구를 해야 돼요. 공을 오래 보고 조금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최지훈 선수가 좀 득점권 타율에서 뜬공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깔아놓고 있으면 내야 플라이 비율이 좀 높아졌어요, 많이.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것도 아쉬워. 그것 또한 WRC 플러스의 영향을 크게 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1번 타자로서의 최지훈을 보고 싶다면 최지훈은 결국에는 자신이 출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연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의 반면에 박성원 선수는 어떻습니까? 박성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무 제대 이후 21시즌부터 부각이 됐던 선수예요. 이 선수가 22시즌에 이제 거의 풀타임적인 활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성현을 이을 유격수 계보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유격수에 대한 고민들이 늘 많았어요. 우리가 뭐 왕조 때는 거의 나주환 선수라든지 뭐 그런 선수들이 최은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활약을 해줬는데 그랬다가 이제 김성현 선수가 2루 보다 유격을 갖고 근데 김성현 선수의 유격 수비를 볼 때마다 가끔씩은 좀 불안한 마음으로 좀 봤던 우리 팬들인데 그거를 떨쳐낸 선수가 박성원 선수입니다. 박성원 선수가 21, 22, 23년도에는 굉장히 좀 성장품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박성원 선수가 유격수 수비를 하면서 통산적인 에러 개수를 좀 보면 되거든요. 박성원 선수가 21년도 23개, 22년도 24개, 근데 23년도에 19개를 좀 준수하게 내려갑니다. 24는 23개, 그리고 올해는 20개. 그래도 뛰는 이닝 수에 비하자면 박상훈 선수의 에러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에러들을 좀 더 줄여 나간다면 대한민국 국보예요. 국보, 제가 국민 유격수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유격수 개발에 이은 만큼 키스톤 라인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루수는 아직까지 공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뭐, 네, 그건 이제 26시즌 스프링 캠프 이후를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유격수에 대한 고민을 이 선수가 다 해결을 해줬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박상원 선수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자면 야구 센스입니다. BQ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Q 센스, BQ라고 하죠. 그런 BQ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박상원 선수가 주루부터 시작해서 수비라든지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이 정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다 아는 거예요. 한 수를 더 볼 수 있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 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박성원 선수의 최대 장점은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이 있으면 그거를 많이 좀 보완을 합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외소에서 뭐 피지컬적인 문제가 있다면 자신이 운동을 더하고 그 다음에 수비적으로 해서 스로잉이 안 좋으면 스로잉에 대한 연습을 더하고 진짜 노력형이에요. 최지훈 선수도 마찬가지고 두 선수는 진짜 노력형이고 특히 성장하는 게 좀 보입니다. 박성원 선수는 진짜 이제 24시즌이 좀 아쉬웠죠. 그때가 이제 골든글러브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쉽게도 그때 이제 우승 버프인 박찬호 선수가 받은 바람에 좀 굉장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박성환은 정말로 대단한 선수다. 진짜 이게 저희 랜더스에서는 거의 한 10년 이상을 이 선수를 본다는 건 굉장한 영광입니다. 이 선수들이 최근에 얘기로는 이제 뭐 BFA 단연 계약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두 선수들이 장점과 단점은 있습니다만 단점에 대한 것들은 최대한 보완을 하려고 하는 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악바리성 선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마지막 클로징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후니안이 26시즌을 부탁해. 좀 응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두 선수들. 이제 결국에는 자신들이 기둥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기둥에 철근들을 엄청나게 심어놓고 콘크리트 부어서 지금 엄청나게 올려놓고 단단해지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센터라인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22시즌부터 중직적인 역할을 본격적으로 맡기 시작하면서 이 선수들이 성실하게 해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22시즌에는 니트웨딩의 주역들이 됩니다. 니트웨딩에 성공을 하는 주역 중에 두 명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최지훈과 박성환이에요. 니비딩이 아닌 니트웨딩의 그런 성공적인 사례 22시즌에 그러면서 와이어 투 와이어의 우승에 중심이 됐던 두 선수 그래서 기둥이 돼가고 있습니다. 더 단단한 기둥이 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팀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늘 고민이었던 이 중견수라든지 그다음에 유격수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특히라도 이제 포수 쪽에서는 또 조용호 선수가 또 성장을 해주면서 이제 점점 수비적인 센터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해줬던 선수들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저의 생각 말고도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댓글로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26시즌에도 팀의 기둥으로서 잘 부탁하는 우리 훈이하니. 자, 어떻게 보자면 이제 어느덧 이 선수들이 이제 20대 후반, 이제 30대를 바라보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26년 되면서 20대 후반인데, 그러면서 이 선수들도 이제 군 문제도 뭐 해결을 했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선적으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역할에서 더 120%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최지훈, 박성환, 최지훈 이 두 선수를 저는 언제나 응원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남아있는 문학시대 그리고 이후에 있어 청라시대에도 더욱더 기동적인 역할, 빛과 소음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두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러면서 성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